학창시절 가난하단 이유로 학교 폭력을 당하고 조롱당하던 한 여성이 금융감독원이 되어서 동창회를 나가게 되었고, 학폭가해자였던 동창들이 그녀를 조롱하고 다시 괴롭히자 금융감독원의 권한으로 자금, 세탁 등 비리를 저지른 그녀들에게 참교육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잿빛 필터를 거쳐 들려오던 시절이 있었다. 강지현에게 고등학교 2학년 교실은 생존을 위한 투쟁의 장이었고, 그 투쟁은 대부분 소리 없는 비명으로 끝을 맺었다. 낡고 해진 운동화 몇 번을 빨아 색이 바랜 교복, 그리고 점심시간마다 텅 비어있던 도시락. 그녀의 가난은 숨길 수 없는 낙인처럼 선명했다. 그 낙인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잔인하게 후벼 파던 이는 유채린이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 회장의 외동딸.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녀에게 가난은 이해의 대상이 아닌 경멸과 조롱의 대상일 뿐이었다. 어머 지연아. 오늘 도시락은 엄마가 깜빡하셨나 봐. 하긴 매일 싸기도 힘드시겠다. 반찬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 유채린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독은 청산가리보다 지독했다. 그녀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오민서가 따라붙었다. 채린아, 뭘 그런 걸 물어봐. 그냥 우리가 좀 나눠주면 되지. 안 그래, 지연아? 이거라도 먹을래? 오민서가 던지듯 내민 것은 먹다 남은 소시지 조각이었다. 주변에서 크크거리는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굳게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고개를 들어 그들의 얼굴을 마주볼 용기는 없었다. 시선을 내리깔자 자신의 낡은 운동화 코가 시야에 들어왔다. 저 운동화처럼 자신도 곧 닳아 없어질 것만 같았다. 괴롭힘은 점차 노골적이고 잔인해졌다. 체육 시간이 있던 어느 날이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입은 체육복은 지연의 몇 안 되는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그날 지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그녀의 체육복 상의 등을 날카로운 칼로 길게 찢어 놓았다. 비명을 지를 수도 울음을 터뜨릴 수도 없었다. 지연은 찢어진 등 뒤로 파고드는 아이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범인이 누구인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멀리서 유채린과 오민서가 자기들끼리 속삭이며 킬킬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예리한 칼날이 되어 지연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날 이후 지연은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은 공부였다. 모두가 웃고 떠드는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그녀는 책상에 들러붙어 책을 파고들었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해답지가 닳도록 들여다봤고 이해가 될 때까지 수십 번이고 같은 문장을 곱씹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이것뿐이다. 그녀는 주문처럼 되뇌었다. 교과서의 잉크 냄새와 낡은 종이의 감촉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의 이런 모습조차 유채린 일당에게는 좋은 놀잇감이었다. 야, 강지현. 그렇게 공부만 하면 뭐가 달라져? 내 아빠 공장 빚이 사라지기라도 한대? 아니면 내 운동화가 새 걸로 바뀌나? 유채린의 조롱에도 지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연필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손톱 밑으로 파고드는 연필심의 아픔이 차라리 현실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 같았다. 시간은 흘러 졸업식이 다가왔다. 지연은 압도적인 성적으로 서울대 법학과에 합격했다. 담임 교사는 흥분해서 그녀의 손을 잡고 축하했지만 지연의 얼굴에는 기쁨의 기색이 없었다. 합격의 영광보다 앞으로 닥쳐올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이 태산 같았기 때문이다. 졸업식 날 지연은 교실 구석에서 조용히 짐을 챙기고 있었다. 그때 유채린과 오민서가 다가왔다. 명품으로 휘감은 그들의 모습은 졸업식의 주인공처럼 화려했다. 강지현, 너 서울대 법대 갔다며? 축하해.
역시 공부는 잘했네. 근데 변호사 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괜찮겠어? 우리 아빠한테 말하면 대출 정도는 알아봐 줄 수 있는데. 물론 이자는 좀 비쌀 거야. 유채린의 말에는 축하가 아닌 내가 그래봤자라는 경멸이 짙게 배어 있었다. 오민서가 옆에서 거들었다. 그러게. 우리 채린이는 졸업 선물로 아빠한테 강남에 오피스텔 받았잖아. 너는 졸업 선물 뭐 받았어? 아, 그 운동화? 아직도 신고 있네. 정말 튼튼한가 보다. 모욕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연은 이번에도 참았다. 여기서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그림이었다. 지연은 묵묵히 자신의 낡은 가방을 어깨에 둘러맸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분노도 슬픔도 담겨 있지 않은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다. 신경 꺼. 지연이 내뱉은 짧은 한마디에 유채린과 오민서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늘 자신들의 발밑에 있던 존재에 예기치 않은 반격이었다. 하지만 이내 유채린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뭐? 야, 너 지금 누구한테 그래.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이 바닥이 얼마나 좁고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곧 알게 될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그들은 졸업 앨범에 사인을 하러 몰려드는 친구들 속으로 사라졌다. 지연은 홀로 교문을 나섰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잿빛으로 가득했던 지난 3년의 기억을, 그 지긋지긋한 교정을,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핥히었던 모든 상처를 등 뒤로 남겨두고 걸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지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저 멀리 보이는 여의도의 마천루를 바라보았다. 차갑게 솟아오른 빌딩 숲. 저곳은 어떤 세상일까? 적어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낡은 운동화를 신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짓밟는 야만적인 곳은 아닐 거라 믿고 싶었다. 그녀는 낡은 운동화 끈을 다시 고쳐맸다. 언젠가 반드시 저들보다 높은 곳에 오를 것이다. 그들이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곳에서 그들의 오만한 세상을 내 발 아래 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다. 잿빛 세상 속에서 살아남은 한 소녀가 자신의 영혼에 새긴 지워지지 않을 복수의 맹세였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강산이 변하고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달라졌으며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가 연결되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강지현도 변했다. 잿빛 교복 대신 각 잡힌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낡은 운동화 대신 또각거리는 소리가 냉철한 하이힐을 신었다. 그녀가 매일 아침 출근하는 곳은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 여의도 금융감독원이었다. 사법고시 수석 합격, 연수원 최우수 졸업. 그녀의 이력서는 화려했다. 대형 로펌들의 러브콜을 모두 거절하고 금감원을 택했을 때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돈과 명예가 보장된 길을 마다하고 왜 굳이 공직을, 그것도 가장 빡빡하고 위험하다는 자본시장 조사국을 지원했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법이라는 칼을 가장 날카롭게 휘두를 수 있는 곳. 돈의 흐름 뒤에 숨은 추악한 욕망들을 단죄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여기 금감원이었다. 팀장님, SG증권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 결과입니다. 차명 계좌 120여 개를 이용한 시세 조종 정황이 뚜렷합니다. 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만 최소 5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최경준 조사관의 보고에 지연은 미동도 없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화면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따라 빠르게 움직이며 몇 개의 계좌를 클릭했다. 이 자금들 최종 종착지가 어디죠? 페이퍼 컴퍼니 세워서 조세 회피처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버진 아일랜드나 케이맨 제도 쪽 계좌 추적 현황은요?
현재 해외 공조 요청은 해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실려있지 않은 마치 잘 벼린 칼날 같은 목소리였다. 범죄자들이 우리한테 시간을 줄 리 없죠. 증거 인멸하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최 조사관님, 자금 세탁에 동원된 페이퍼 컴퍼니 법인 등기부등본 전부 떼서 실소유주들 확인하세요. 이름만 빌려준 바지 사장일 가능성이 높으니 그들의 과거 금융거래 내역까지 전부 이잡듯이 훑어보세요. 분명 연결고리가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최경준 조사관은 지연의 방을 나오며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강지연 팀장. 금감원 내에서도 그녀는 얼음마녀 혹은 저승사자로 불렸다.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고 사건을 맡으면 목표물을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었다. 그녀의 지시는 언제나 정확했고 통찰력은 무서울 정도로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알지 못했다. 회식이건 사적인 모임이건 일절 참여하지 않는 그녀는 동료들에게조차 철저히 베일에 쌓인 존재였다. 업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늦은 밤 책상 위에 놓인 우편물 더미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봉투 하나가 있었다. 고급스러운 미색 종이에 금박으로 찍힌 학교 로고. 하람 국제고등학교 총동문회 및 후원의 밤 초대장이었다. 순간 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잊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잊기 위해 지난 10년간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달려왔다. 하지만 그 시절의 기억은 끈질긴 유령처럼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초대장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뇌리 속에서 유채린의 비웃음과 오민서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졌다. 찢어진 체육복, 텅 빈 도시락, 낡은 운동화. 잿빛의 기억들이 검은 잉크처럼 번져나와 눈앞을 흐렸다. 갈 이유가 없어. 지연은 초대장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초대장 한편에 적힌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자 명단에 눈길이 멎었다. 벤처 투자 부문 유채린 CR 캐피탈 대표, 글로벌 경영 부문 오민서 민스 클로젯 대표.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자랑스러운 동문? 그들이? 돈이 곧 명예가 되고 부가 모든 과오를 덮어주는 세상. 10년 전 유채린이 뱉었던 말이 떠올랐다. 이 바닥이 얼마나 좁고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곧 알게 될 테니까. 지연은 쓰레기통으로 향하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초대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들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오만한 얼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확인이었다. 지난 10년간 자신이 달려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의식과도 같았다. 며칠 후 지연은 팀원들을 소집해 새로운 브리핑을 시작했다. 최근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는 바이오 테마주 몇 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오젠 바이오의 경우 실체 없는 호재성 공시를 남발하며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띄우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화면에 네오젠 바이오의 주가 그래프가 띄워졌다. 몇 달 사이 수직에 가깝게 폭등한 그래프는 누가 봐도 작전의 냄새가 물씬 풍겼다. 이 네오젠 바이오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해서 막대한 차익을 실현한 벤처 캐피탈이 있습니다. CR 캐피탈입니다. 팀원들의 눈이 일제히 지연에게 쏠렸다. CR 캐피탈. 최근 몇 년 사이 공격적인 투자로 업계의 이름을 알린 신생 VC였다. 대표는 유성건설 회장의 딸인 유채린. 그리고 네오젠 바이오의 주가 부양 과정에서 동원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SNS 채널과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 채널들에서 공통적으로 홍보성 기사를 퍼나르고 있는 명품 유통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민스 클로젯입니다. 팀원들 사이에서 나직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오민서가 운영하는 회사였다. 지연은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말을 이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거래에는 흔적이 남기 마련이죠. 지금부터 CR 캐피탈과 민스 클로젯, 그리고 그 주변 자금 흐름에 대한 예비 조사에 착수합니다. 두 회사 모두 배경이 단단하니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고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움직여 주십시오. 지시는 간결하고 명확했다. 팀원들은 지연의 의도를 파악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으로 펼쳐진 여의도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이 강물에 어른거렸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욕망과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까.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졸업식 날 유일하게 말을 걸어주었던 문학 선생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모든 것을 견뎌내고 모든 것을 기억하겠다는 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동문의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창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10년의 시간을 넘어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전장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전장의 중심에 강지연은 기꺼이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의도의 차가운 심장,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뜨거운 복수심이 아니었다.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한 정의 실현의 의지였다. 총동문회가 열리는 강남의 S호텔 그랜드 볼룸은 성공의 향기로 가득했다. 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금빛 조명, 나비처럼 오가는 웨이터들의 쟁반 위에서 부딪히는 샴페인 잔소리, 값비싼 향수와 은은한 시가 냄새가 뒤섞여 그들만의 리그를 과시하고 있었다. 강지연은 입구에 서서 그 풍경을 잠시 바라보았다. 화려하지만 어딘가 공허한 거대한 유리 상자 속 박제된 나비들의 군무 같았다. 그녀는 평소 스타일과 달리 몸에 꼭 맞는 심플한 블랙 드레스를 입었다. 과한 장신구 하나 없이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옅은 화장이 전부였다. 하지만 오랜 시간 자신을 단련하며 얻은 고든 자세와 냉철한 분위기는 그 어떤 명품보다 그녀를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등장은 소란스럽던 연회장에 미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몇몇 동창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기 강지연 아니야? 완전 딴 사람 됐네. 무슨 일 한데? 분위기가 장난 아닌데. 지연은 그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한쪽 벽에 기대섰다. 그녀의 목표는 사교가 아니었다. 사냥감을 확인하기 위해 온 맹수처럼 그녀는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연회장의 모든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오늘의 주인공들이 등장했다. 유채린과 오민서였다. 유채린은 눈부신 시퀸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그녀의 부를 증명하듯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번쩍였다. 오민서는 세련된 실크 드레스 차림으로 유채린의 옆에 바싹 붙어 있었다. 두 사람은 여왕과 시녀처럼 무리를 이끌고 다니며 사람들의 찬사와 아부를 즐기고 있었다. 어머 채린아,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 정말 축하해. CR 캐피탈 요즘 정말 대단하더라. 민서 씨도. 민스 클로젯 요즘 제일 핫한 거 알죠? 다음 신상 나오면 저한테 꼭 먼저 연락줘야 해요. 유채리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다. 별 말씀을요. 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정보가 있으니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뿐이죠. 좋은 정보라는 말에 유채린이 힘을 주어 말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벽에 기대선 지연과 마주쳤다. 유채린의 눈이 가늘어졌다. 놀라움 그리고 이내 스며 나오는 경멸감. 그녀는 오민서의 팔을 툭 치며 턱짓으로 지연을 가리켰다.
어머, 저거 강지현 맞지? 용케 여길 다 왔네. 두 사람은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발견한 듯 지연에게 다가왔다. 10년 전 교실에서의 모습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구도였다. 지연아, 오랜만이다. 이게 얼마만이야? 못 알아볼 뻔했네. 여기서 보니까 신기하다. 오민서가 과장된 친근함으로 말을 걸었다. 유채리는 한 걸음 뒤에서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머금었다. 그러게. 많이 용됐다, 강지현. 요즘 뭐하고 지내? 시집은 갔고. 아, 아직인가? 하긴 너 받아줄 남자가 있으려나. 별 걱정을. 지연은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무심한 반응에 유채린의 심기가 뒤틀렸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태연했다. 여전히 말수는 없네. 듣자 하니 무슨 공무원이라며. 에이, 너처럼 머리 좋으면 변호사를 하거나 했어야지.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웬 말이야. 힘들면 말해. 우리 회사 법무팀 자리 하나 정도는 알아봐 줄 수 있으니까. 물론 야근은 좀 많을 거야.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유채린의 말투는 지연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바로 그때 한 웨이터가 와인 트레이를 들고 그들 옆을 지나갔다. 유채린의 눈에 순간 교활한 빛이 스쳤다. 어머나. 유채린은 갑자기 비틀거리는 척하며 웨이터의 팔을 쳤다. 균형을 잃은 트레이 위에서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정확히 지연의 검은 드레스 위로 쏟아졌다. 와인은 아니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잔이 지연의 하얀 셔츠 소매를 붉게 물들였다. 와인 잔을 들고 있던 유채린이 일부러 지연의 팔을 치며 와인을 쏟은 것이다. 어머, 어떡해, 지연아. 미안해서 어쩌지? 내가 발을 헛디뎠네. 이 드레스 비싼 거 아니야? 어떡하지? 유채리는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다. 10년 전 체육복을 찢어놓고 킬킬거리던 그 눈빛과 똑같았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쏠렸다. 오민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었다. 채린아, 괜찮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지연아, 너도 괜찮지? 그냥 드라이 클리닝하면 지워질 거야. 아, 혹시 돈 필요하면 말하고. 세탁비 정도는 우리가 줄게. 붉은 와인은 지연의 드레스를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마치 피처럼 보였다. 모욕감과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었지만 지연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쏟아진 와인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채린과 오민서를 마주보았다.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다. 지연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심판을 예고하는 여의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조사국 팀장 강지연의 눈빛이었다. 괜찮아. 지연이 나직하게 말했다. 옷이야 더러워지면 빨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한번 더러워지면 뭘 해도 깨끗해지기 힘드니까. 안 그래? 의미심장한 말에 유채린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지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두 사람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 축하해. CR 캐피탈 민스 클로젯. 요즘 아주 잘 나간다고 들었어. 특히 CR 캐피탈은 투자하는 족족 대박이라며. 네오젠 바이오건도 그렇고. 비결이 뭐야? 그냥 좋은 정보 덕분인가? 네오젠 바이오라는 말이 나오자 유채린과 오민서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돈벌이 수단을 지연 같은 박봉 공무원이 알 리 없다고 생각했다. 넌 내가 뭘 안다고 짓거려? 유채린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지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포식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짓는 그런 미소였다. 글쎄, 내가 뭘 할까? 예를 들면 차명 계좌를 이용한 주가 조작?
허위 공시를 통한 부당 이익 편취? 아니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지연이 단어를 하나씩 내뱉을 때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눈앞의 강지연은 그들이 알던 과거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내까짓게 증거 있어? 오민서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증거? 지연은 잠시 말을 끊고 자신의 드레스에 묻은 붉은 와인 자국을 손가락으로 슥 닦아냈다. 증거는 지금부터 찾으면 돼. 그 말을 끝으로 지연은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몸을 돌렸다. 당황한 유채린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야, 강지연.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똑바로 말해. 지연은 잡힌 팔을 차갑게 뿌리쳤다. 그리고 유채린의 귓가에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일 아침 내 사무실 책상 위 서류들 잘 정리해둬. 손님들이 찾아갈 테니까. 아, 그리고 너희들이 자랑하던 그 좋은 정보를 준 사람들에게도 안부 전해주고. 곧 다 같이 만날 일이 있을 테니. 지연은 얼어붙은 두 사람을 뒤로 하고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호텔 로비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최경준 조사관에게 문자를 보냈다. CR 캐피탈 민스 클로젯. 동시 압수수색 영장, 지금 바로 청구하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10년 전 그들의 조롱 속에서 맹세했던 복수.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다. 더러운 돈으로 쌓아 올린 그들의 성을 무너뜨리고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것. 그것은 금융감독원 조사관 강지현에게 주어진 임무이자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정의였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유채린이 쏟은 붉은 와인은 선명한 낙인이 되어 지연의 드레스에 남았다. 하지만 이제 그 낙인은 더 이상 수치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차갑고도 단호한 선전포고였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다음 날 새벽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조사국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고 팽팽했다. 밤사이 강지현 팀장으로부터 발송된 한 통의 문자는 베테랑들로 구성된 조사팀 전체를 비상상태로 몰아넣었다. 최경준 조사관은 동의 트기도 전에 출근해 강지현의 지시대로 CR 캐피탈과 민스 클로젯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서류를 밤새 준비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번뜩이는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팀장님 오셨습니까?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서는 지연에게 최 조사관이 일어나 인사하며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요청하신 대로 영장 신청 서류 준비했습니다. CR 캐피탈의 네오젠 바이오 투자 과정에서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그리고 민스 클로젯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근거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명시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빈틈없는 논리와 명확한 혐의 사실. 최경준의 노련함이 돋보이는 완벽한 서류였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검찰에 접수하세요. 오늘 중으로 영장 발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팀장님 아시다시피 CR 캐피탈의 배후에는 유성건설이 있고 유 회장은 검찰 고위층과도 연이 닿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장 청구가 기각되거나 정보가 미리 셀 수도 있습니다. 최 조사관의 우려 섞인 말에 지연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는 여의도의 빌딩 숲이 회색빛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래서 더 서둘러야 합니다. 그들이 손쓸 틈을 주면 안 되니까요. 만약 검찰에서 제동을 걸면 제가 직접 서울 남부지검장 만나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주가 조작 의심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그건 검찰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 될 겁니다. 언론은 우리 편이 되어줄 거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모든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대비책까지 세워둔 사람처럼 최경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강지현이라는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다. 그 같은 시각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펜트하우스에서 유채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다. 밤새 잠을 설친 듯 완벽하게 관리된 그녀의 얼굴에도 피곤함과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래서 그 강지현이라는 여자가 대체 누구냐고요? 금감원 팀장 따위가 감히 누굴 상대로 겁을 줘? 전화기 너머에서는 유성건설의 법무팀장이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아가씨, 일단 진정하십시오. 알아보니 사법고시 수석 출신의 금감원 내에서도 독종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독종? 우리 아빠 이름 대면 찍소리도 못할 것들을. 당장 금감원장한테 연락해서 그 여자 좌천시키라고 하세요. 아니, 아예 옷을 벗겨버려요. 아가씨,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정권에서 금융범죄 척결을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어서. 시끄러워. 유채리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어젯밤 동문회에서 마주친 강지현의 그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불쾌했다. 와인을 쏟았을 때조차 미동도 없던 얼굴, 그리고 귓가에 속삭이던 서늘한 경고. 분명 허세일 거라고 제 분수를 모르는 공무원의 객기일 거라고 치부하려 했지만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곧바로 오민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서야, 나야. 너도 어제 그 기집애 말 마음에 걸리지? 체리나 나 무서워. 걔 눈빛이 완전 변했더라. 정말 우리 회사에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우리 장부 괜찮을까? 오민서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유채리는 그런 그녀를 경멸 어린 목소리로 다그쳤다. 쫄기는. 고작 공무원 하나가 뭘 어쩌겠어.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잊었어? 일단 너는 평소처럼 해. 그리고 문제될 만한 서류 있으면 미리미리 파쇄해두고. 알았어? 유채리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증거는 지금부터 찾으면 돼. 강지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래,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녀는 비서에게 인터폰을 걸었다. 김 비서, 우리 회사 서버 관리 업체에 연락해서 최근 한 달간의 투자 결정 관련 데이터들 전부 백업하고 로컬 서버에서는 삭제하도록 조치해. 그리고 보안팀에는 외부 침입 대비해서 24시간 감시 체제 강화하라고 하고.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어 조치를 취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감히 나 유채린을 건드려? 뱁새가 황새를 쫓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게 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어. 오후 늦게 최경준 조사관이 다급한 표정으로 지연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팀장님, 영장 발부됐습니다. 검찰 쪽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지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사라졌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다. 이제 두 번째 관문, 그들의 성문을 부수는 일만 남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팀원들이 모여있는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에는 CR 캐피탈과 민스 클로젯의 지배 구조, 관련 인물들의 관계도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다. 모두 주목. 지연의 목소리에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내일 오전 9시 정각 CR 캐피탈과 민스 클로젯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개시한다. A팀은 최경준 조사관의 지휘하에 테헤란로에 위치한 CR 캐피탈을, B팀은 내 지휘하에 청담동의 민스 클로젯을 급습한다. 지연은 레이저 포인터로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작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첫째, 주가 조작과 자금 세탁을 직접 지시한 증거 확보다. 유채린과 오민서의 개인 컴퓨터, 스마트폰, 그리고 숨겨져 있을지 모를 이중 장부가 최우선 목표다.
둘째, 증거인멸 시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진입과 동시에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직원들의 움직임을 통제한다. 특히 파쇄기나 소각 장치부터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녀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고 작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이번 작전의 성패는 속도와 정확성에 달려 있다. 그들은 우리가 움직일 거라 예상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빠를 거라곤 생각 못할 것이다. 그 허를 찔러야 한다. 질문 있나?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팀원들의 눈에는 긴장감과 함께 뜨거운 투지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병들게 하는 거악을 뿌리 뽑는다는 사명감, 그리고 강지현이라는 최고의 지휘관과 함께한다는 믿음이 그들을 하나로 묶고 있었다. 좋다. 그럼 오늘 밤은 푹 쉬도록. 내일 아침 전쟁을 시작한다. 지연은 회의실을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10년 전 졸업식 날 찍었던 낡은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다. 사진 속 어색하게 웃던 소녀. 그 소녀는 이제 없다. 그 소녀가 겪었던 모든 서름과 분노는 이제 법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칼이 되어 악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개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방대한 양의 자료가 자본시장 조사국 사무실로 옮겨졌다. 수십 개의 하드디스크와 서버, 산더미 같은 서류 박스들. 조사팀은 본격적인 탐욕의 미로 탐험을 시작했다. 하지만 유채린과 오민서는 생각보다 교활했다. 젠장, 아무것도 없어. 며칠 밤을 새우며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던 데이터 분석 전문가 김대리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외쳤다. CR 캐피탈 서버 완벽하게 깨끗합니다. 네오젠 바이오 관련 투자 결정 회의록은 물론이고 이메일, 메신저 기록까지 전부 삭제됐어요. 전문 업체를 고용해서 작정하고 지운 흔적이 역력합니다. 민스 클로젯에서 압수한 회계 장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세무당국에 제출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공식 장부뿐이었다. 초조한 기색이 팀 전체에 번져나갔다. 영장까지 발부받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금감원의 위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유성건설 측의 거센 역공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최경준 조사관이 심각한 얼굴로 지연의 사무실을 찾았다. 팀장님, 벽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놈들이 한 발 빨랐습니다. 이대로라면. 아니요. 지연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최 조사관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압수된 자료 목록과 두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를 며칠째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그들은 지웠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모든 것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범죄는 없어요. 욕망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민스 클로젯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 한 부분을 가리켰다. 최 조사관님, 이거 좀 보세요. 오민서 대표 지난 1년간 A갤러리에서 법인카드로 30억 원이 넘는 미술품을 사들였습니다. 명품 유통회사 대표가 갑자기 미술품 컬렉터라도 된 걸까요? 미술품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이나 자금 세탁은 고전적인 수법이긴 합니다만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전적이지만 그래서 더 파고들 가치가 있죠. A갤러리 사업자 등록 현황과 주주 명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CR 캐피탈의 기부금 내역도 봐주세요. 푸른나무 재단이라는 곳에 매년 10억 원씩 기부하고 있네요. 신생 VC가 사회공헌 활동에 아주 적극적이군요. 지연의 지시에 따라 팀은 새로운 방향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A갤러리와 푸른나무 재단.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두 곳의 뒷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팀장님, 찾아냈습니다.
김대리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치며 지연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A갤러리와 푸른나무 재단 두 곳 모두 등기상 대표는 다른 사람이지만 법인 설립을 대리한 법무법인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법무법인의 주소지가 케이맨 제도입니다. 조세 회피처. 범죄자들이 검은 돈을 숨기는 단골 무대였다. 조사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지연의 지휘하에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그들은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거미줄처럼 얽힌 계좌들을 하나씩 풀어가자 마침내 탐욕의 미로, 그 중심에 있는 괴물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의 수법은 정교하고 대담했다. CR 캐피탈 유체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네오젠 바이오 같은 작전주에 투자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긴다. 이 부당이득의 일부는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케이맨 제도의 유령 법무법인으로 송금된다. 유령 법무법인은 이 돈을 다시 푸른나무 재단 유체린이 실소유주인 페이퍼 컴퍼니로 기부금의 형태로 보낸다. 이렇게 세탁된 돈은 유체린의 개인 비자금으로 활용된다. 또 다른 부당이득은 민스 클로젯 오민서로 흘러들어간다. 민스 클로젯은 이 돈으로 A갤러리 역시 유체린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미술품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사들인다. 이 과정에서 돈은 깨끗한 미술품 매매 대금으로 둔갑한다. A갤러리는 이 돈을 다시 해외의 다른 계좌로 보내거나 유체린과 오민서가 명품을 사들이는 자금으로 제공한다. 완벽한 공생관계이자 돈 세탁의 파이프라인이었다. 유체린은 자금 세탁의 전체 설계를, 오민서는 그 실행의 한 축을 담당하며 범죄 수익을 나눠 가졌던 것이다. 미친놈들 이렇게 대담하게 해먹었단 말이야? 자금 흐름도를 완성한 최경준 조사관은 혀를 내둘렀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범죄의 정점에 유체린과 오민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스모킹 건이었다. 자금 흐름만으로는 나는 몰랐다. 실무진의 실수다라고 발뺌할 여지가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 혹은 직접 지시를 내린 메신저 기록 같은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압수된 개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혹은 그들이 미처 파쇄하지 못한 비밀 장부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김대리, 유체린과 오민서 개인 노트북이랑 스마트폰, 클라우드 백업 데이터까지 샅샅이 복구해 보세요. 네오젠, A갤러리, 푸른나무 재단 키워드로 삭제된 파일까지 전부 긁어 모으세요. 뭔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그들의 성격과 욕망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유체린처럼 오만한 자는 자신의 성공적인 작전을 어딘가에 과시하듯 기록으로 남겨뒀을 가능성이 높았다. 오민서처럼 불안과 시기심이 많은 자는 유체린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거나 저장해 뒀을 수도 있었다. 그녀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후 디지털 포렌식 팀이 오민서의 클라우드 계정 깊숙한 곳에서 암호화된 음성 파일 여러 개를 발견했다. 압수수색 직전 당황해서 급하게 숨겨두었지만 완벽하게 삭제하지는 못한 파일이었다. 암호를 풀고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조사실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음성 파일 재생. 체리나, 네오젠 바이오 너무 급등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금감원에서 조사 들어오면 어떡해? 오민서의 불안한 목소리. 호들갑 떨지 마. 큰손 형님들이 알아서 컨트롤하고 있어.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A갤러리에서 그림이나 사. 이번에 번 돈으로 내가 노래 부르던 에르메스 버킨백, 악어 가죽으로 하나 사줄 테니까. 유체린의 오만한 목소리. 정말? 근데 이거 나중에 문제 되는 거 아니겠지? 오민서. 문제. 돈이 문제 되는 거 봤어? 돈 앞에서는 법도 눈 감는 거야, 멍청아. 넌 그냥 조용히 내 옆에 붙어서 콩고물이나 받아먹어. 의심 많은 건 여전하네. 유체린.
스모킹 건이었다. 주가 조작 공모와 자금 세탁 지시 정황이 명확하게 담긴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지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탐욕의 미로는 끝났다. 이제 괴물을 사냥할 시간이었다. 작전명 심판의 날디데이의 아침이 밝았다. 금융감독원 주차장에는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조용히 도열해 있었다. 새벽부터 소집된 자본시장 조사국 정예요원들의 얼굴에는 비장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지연은 방탄조끼 위에 금융감독원 로고가 선명한 남색 바람막이를 걸쳤다. 평소의 단정한 정장 차림과는 전혀 다른 전사의 모습이었다. 최종 브리핑을 시작한다. 지연의 목소리가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목표는 둘 CR 캐피탈과 민스 클로젯. A팀은 테헤란로의 CR 캐피탈 본사로 B팀은 나와 함께 청담동의 민스 클로젯으로 향한다. 진입 시각은 오전 9시 정각. 양팀 동시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입한다. 저항이 있더라도 우리의 임무는 오직 하나, 증거 확보다. 모두 이해했나? 네. 요원들의 우렁찬 대답이 주차장을 울렸다. 지연은 A팀을 이끄는 최경준 조사관과 눈을 맞췄다. 최 조사관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년간의 호흡이 만들어낸 굳건한 신뢰의 교감이었다. 출발. 지연의 명령과 함께 검은 세단들이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가 서울의 아침 속으로 흩어졌다. 오전 8시 50분 테헤란로의 초고층 빌딩 35층에 위치한 CR 캐피탈. 유채리는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마감된 거대한 집무실에서 모닝커피를 마시며 증권 시황판을 보고 있었다. 네오젠 바이오 주가는 오늘도 상한가를 향해 치솟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강지연 그 기집애 허풍만 요란했지 별거 아니었잖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그녀는 자신의 인맥이 금감원의 발목을 잡았을 거라 확신했다. 그녀가 막 새로운 투자 포트폴리오를 검토하려던 순간이었다. 쾅!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10여 명의 사내들이 순식간에 들이닥쳤다. 그들의 바람막이에는 선명한 금융감독원 로고가 박혀 있었다. 움직이지 마. 모두 손머리 위로 올려. 최경준 조사관이 선두에 서서 외쳤다. 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얼어붙었고 몇몇은 다급하게 컴퓨터 전원을 끄거나 서류를 숨기려 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조사국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최 조사관이 얼어붙은 유채린에게 영장을 내밀었다. 유채린의 얼굴이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너희들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쳐들어와. 당장 나가지 못해. 그녀가 고함을 지르며 경비실에 인터폰을 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통신은 차단된 후였다. 한쪽에서는 요원들이 직원들의 휴대폰을 수거하고 다른 쪽에서는 파쇄기 전원부터 뽑고 있었다. 비서가 몰래 서류 뭉치를 들고 비상계단으로 향하다가 붙잡혔다. 유채린의 오만했던 성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내 사무실, 내 컴퓨터에 손 하나라도 댔다간 가만 안 둬. 유채린이 악을 썼지만 최경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의 개인 노트북과 스마트폰, 책상 서랍 속 USB들을 투명한 증거물 봉투에 담았다. 그는 유채린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갑게 말했다. 유채린 대표 수사에 협조해 주시죠. 이제부터 모든 것은 법대로 진행될 겁니다. 같은 시각 청담동 명품거리에 위치한 민스 클로젯. 통유리 너머로 화려한 명품들이 전시된 쇼룸은 평화로워 보였다. 안쪽 사무실에서 오민서는 패션 잡지를 보며 다음 시즌에 수입할 아이템을 고르고 있었다. 유채린의 호언장담을 믿고 긴장을 푼 상태였다. 그 평화는 강지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산산조각 났다. 금융감독원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오민서는 그녀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새파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잡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연아 아니 강지연 팀장님 이게 무슨. 오민서 대표. 우리는 법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사적인 감정은 넣어두시죠. 지연의 냉정한 말에 오민서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유채린의 반응이 분노와 발악이었다면 오민서의 반응은 공포와 절망이었다.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회계 장부와 컴퓨터를 확보했다. 한 베테랑 요원이 오민서 책상 밑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금고를 발견했다. 팀장님, 이중장부로 보이는 서류철과 현금 다발이 있습니다. 금고 안에는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진짜 장부와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다. 완벽한 탈세와 자금 세탁의 증거였다. 오민서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강지연은 울부짖는 오민서를 한번 스쳐본 뒤 쇼룸의 통유리 창가에 섰다. 10년 전 자신을 조롱하며 와인을 쏟아붓던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늘 그녀는 그들의 더러운 돈으로 쌓아올린 성의 문을 직접 부수고 들어왔다. 압수수색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금감원 요원들은 증거물이 가득 담긴 파란색 박스들을 들고 철수했다. 유채린과 오민서는 넋이 나간 채 엉망이 된 자신들의 사무실에 버려졌다. 이 소식은 즉시 언론에 알려졌다. 속보 금감원 유명 VCCR 캐피탈 및 명품 유통업체 민스 클로젯 대대적 압수수색 주가 조작 및 자금 세탁 혐의. 스마트폰 뉴스 속보 알림이 떴을 때 강지연은 압수된 증거물들이 도착하고 있는 금감원 사무실 로비에 서 있었다.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밖에서는 뉴스 방송사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다. 차가운 복수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열었을 뿐이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통쾌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은 개인의 복수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르나 이제는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거대 금융범죄를 단죄하고 무너진 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 공적인 임무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법이라는 칼의 무게를 실감하며 앞으로 펼쳐질 기나긴 싸움을 준비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은 거대한 데이터 분석 공장이자 치밀한 심리전의 사령부로 변모했다. 압수된 서버와 하드디스크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은 밤낮 없이 가동되는 포렌식 장비들을 통해 복구되고 분석되었다. 화이트보드는 유채린과 오민서를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얽힌 자금 흐름과 공모자들의 관계로 빼곡히 채워져 갔다. 범죄의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거대하고 악랄했다. 언론은 연일 CR 캐피탈 게이트를 대서특필했고 여론은 들끓었다. 금감원에는 주가 조작으로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의 절규 어린 전화가 빗발쳤다. 강지연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수사 상황을 총지휘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식은 커피와 산더미 같은 보고서만이 쌓여갈 뿐이었다. 마침내 유채린과 오민서에게 첫 소환장이 발부되었다. 소환 당일 금감원 로비는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유채린이었다. 그녀는 최고급 명품으로 무장하고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들을 대동한 채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질문에도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는 짧은 말만 남긴 채 조사실로 향했다. 오만함으로 쌓아올린 그녀의 갑옷은 여전히 견고해 보였다. 반면 뒤이어 나타난 오민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깊이 가렸지만 공포에 질린 눈빛까지는 숨기지 못했다. 그녀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도망치듯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강지연은 CCTV 모니터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전략대로 두 사람을 동시에 다른 조사실에서 신문한다. 절대로 서로 연락하거나 마주치게 해서는 안 돼. A팀은 유채린을, B팀은 오민서를 맡는다. 나는 B팀 신문에 직접 참여하겠다. 어조사실. 최경준 조사관이 유채린과 마주 앉았다. 유채린은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로운 미소마저 짓고 있었다. 최경준 조사관님, 성함은 들었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유감이네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본론부터 말씀하시죠. 제가 뭘 잘못했는지. 유채린 대표. 네오젠 바이오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묻겠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셨죠? 소설 쓰지 마세요. 모든 투자는 합법적인 분석과 예측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CR캐피탈은 실력으로 승부하는 회사입니다. 증거 있습니까? 최경준은 준비한 자료 몇 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CR캐피탈의 네오젠 바이오 매수 시점과 허위 호재성 공시가 터져나온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래프였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실력이고요. 그런 걸로 저를 엮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제 변호인단과 저희 아버지가 당신들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유채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조사팀을 협박했다. 한편 비조사실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강지연은 오민서의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차가운 침묵이 흐르는 조사실 안에서 오민서는 안절부절 못하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연이었다. 오민서 씨. 지연의 나직한 부름에 오민서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민스 클로젯에서 압수한 이중 장부입니다. 지난 3년간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했더군요. 지연이 테이블 위로 던진 것은 금고에서 발견된 비밀 장부 사본이었다. 오민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이건 A 갤러리와의 미술품 거래 내역이고요. 시세보다 3배 이상 비싼 가격의 그림들을 사들였는데 그 돈이 결국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채린이가 시키는 대로. 유채린 씨가 시켰다고요? 지연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되물었다. 지금 어조사실에서 유채린 씨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과 탈세는 모두 오민서 대표가 주도했으며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모든 죄를 당신이 뒤집어 쓰게 될 겁니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겁에 질린 오민서가 그 사실을 판단할 리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거짓말. 채린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친구. 자본시장법 위반, 조세 포탈, 횡령 이 모든 혐의를 합치면 최소 징역 15년입니다. 15년 동안 감옥에 있을 당신을 유채린 씨가 기다려줄까요? 아니, 그 전에 당신을 기억이나 할까요? 강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내용은 오민서의 심장을 파고드는 뜨거운 비수였다. 10년 넘게 이어져 온 그들의 관계는 사실상 주종 관계에 가까웠다. 늘 채린의 그늘 아래서 불안에 떨었던 오민서에게 채린이 자신을 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가장 큰 공포였다. 오민서 씨,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진실을 말하세요. 본인이 살 길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첫날 조사는 그렇게 끝났다. 유채린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으로 금감원을 나섰지만 차에 타자마자 변호사에게 미친 듯이 소리쳤다. 오민서 그 기집애 뭐라고 짓거렸어? 전부 다 확인해. 반면 오민서는 영혼까지 탈탈 털린 모습으로 귀가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모든 죄를 당신이 뒤집어 쓴다는 강지현의 말과 15년이라는 숫자가 악몽처럼 맴돌았다. 견고해 보였던 공생 관계에 가느다랗지만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강지현의 심리전은 정확하게 먹혀들었다.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오민서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유채린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이미 유채린의 변호인단이 오민서와의 접촉을 피하라는 조언을 한 뒤였다. 버려졌다는 공포가 오민서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 사이 조사팀은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다. 오민서의 클라우드 계정에서 발견한 암호화된 음성 파일. 디지털 포렌식 팀이 며칠간의 작업 끝에 마침내 암호를 해제했다. 파일이 재생되는 순간 조사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그것은 유채린과 오민서의 목소리가 담긴 범죄의 생생한 기록이었다. 이틀 후 오민서에 대한 2차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다. 초췌한 모습으로 조사실에 들어온 오민서 앞에 강지현이 앉았다. 오민서 씨, 잠은 좀 잤습니까? 지연의 의례적인 질문에 오민서는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다. 지연은 더 묻지 않고 노트북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음성 파일 재생. 체리나, 네오젠 바이오 너무 급등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금감원에서 조사 들어오면 어떡해? 오민서. 호들갑 떨지 마. 큰손 형님들이 알아서 컨트롤하고 있어.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A갤러리에서 그림이나 사유채린.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오민서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녹음 파일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것이다. 어쩌면 유채린을 믿지 못하는 마음 한구석에 무의식적으로 자동 녹음 기능을 켜두고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이게 왜? 오민서 씨 클라우드 계정에서 발견된 파일입니다. 본인 목소리 맞죠? 지연의 서늘한 질문에 오민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은 긍정이었다. 지연은 계속해서 파일을 재생했다. 돈 세탁을 지시하는 내용, 내부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 심지어 경쟁사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악성 루머를 퍼뜨리자고 모의하는 내용까지. 완벽한 스모킹 건이었다. 파일 재생이 끝나자 지연이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오민서 씨, 이 녹취록과 이중 장부 그리고 당신의 자백이 더해지면 우리는 유채린 씨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끝까지 입을 다문다면 이 모든 증거는 당신을 주범으로 지목하게 될 겁니다. 유채린 씨의 변호인단은 이미 당신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유채린 씨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 범죄를 저지른 인물로 몰아갈 준비를 마쳤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 준비를 마쳤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오민서의 마지막 저항선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다. 흐어엉 제가 다 잘못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의 자백은 그날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지난 몇 년간 유채린의 지시 하에 저질렀던 모든 범죄 사실을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유채린이 어떻게 큰손이라 불리는 사채업자들과 결탁했는지,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는지, 심지어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개인적인 비밀들까지 모조리 폭로했다. 그녀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증언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감형을 약속받는 플리바게닝을 선택한 것이다. 다음 날 유채린이 세 번째로 소환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기세등등했다. 오민서가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였다. 최경준 조사관과 마주 앉은 그녀는 언제까지 이 시간 낭비를 계속할 거죠? 이제 슬슬 지겨워지네요. 라며 비아냥거렸다. 최경준은 아무 말 없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호들갑 떨지 마. 큰손 형님들이 알아서 컨트롤하고 있어. 자신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지자 유채린의 표정이 처음으로 돌처럼 굳어졌다.
동요를 감추려 애썼지만 파르르 떨리는 입술까지는 숨기지 못했다. 이게 뭐야? 조작된 거 아니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문 분석 결과 유채린 대표 본인의 목소리가 맞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경준이 감정 결과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어제 오민서 씨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이 녹취 파일과 함께 검찰의 증거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순간 유채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믿었던 자신의 제국이 가장 발밑에 있다고 생각했던 존재의 배신으로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경악과 분노, 그리고 원초적인 공포가 채웠다. 오민서 그 미친년이 감히 나를. 그녀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집어 던졌다.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것은 단지 몰락하는 자의 처절한 단말마에 불과했다. 게임은 끝났다. 며칠 후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증거들을 토대로 유채린과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값비싼 명품 코트가 구겨진 채 포승줄에 묶여 구치소로 향하는 유채린의 모습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녀의 눈빛은 이제 초점 없이 텅 비어 있었다. 강지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진실의 목소리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세기의 재판이라 불린 유채린의 공판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가장 큰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이 열리는 날마다 법원 앞은 생중계를 위한 방송사 차량과 기자들, 그리고 주가 조작 피해자들의 시위로 북새통을 이뤘다. 강지연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없었다. 그녀의 역할은 수사와 증거 확보까지였다. 하지만 그녀는 휴가를 내고 매번 방청석 가장 뒷자리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았다. 모자와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법정 공방은 치열했다. 유채린 측은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을 선임해 총력전을 펼쳤다. 그들은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고 모든 죄를 오민서와 실무진에게 떠넘기려 애썼다. 유채린은 수감 생활로 조금 수척해졌지만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연기를 펼쳤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체적이었다.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계좌 추적 결과 압수된 이중장부 그리고 공모자들의 자백이 이어졌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오민서가 증인으로 출석한 날이었다. 죄수복을 입고 증인석에 선 오민서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유채린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수년간의 범죄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유채린은 저에게 주가 조작으로 얻은 수익금을 미술품을 사는 방식으로 세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것은 피고인의 지시였습니다. 오민서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피고인석의 유채린은 증오에 찬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욕설을 내뱉는 모습이 방청석에서도 보일 정도였다. 한때는 누구보다 가까웠던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정에서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파멸하는 순간이었다. 몇 달에 걸친 재판 끝에 마침내 선고 공판일이 다가왔다. 법정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피고인 유채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변인들을 범죄에 가담시키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강지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에 주문 피고인 유채린을 징역 12년에 처하고 추징금 850억 원을 선고한다. 땅, 땅, 땅.
재판장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순간 유채린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이건 전부 조작이야. 아빠. 아빠. 교도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나가면서도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며 발버둥 쳤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성건설 회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휘청거리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 시대의 권력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오민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판결이 내려지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재판이 끝나고 강지연은 몰려드는 인파를 피해 조용히 법원을 빠져나왔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통쾌해야 했다. 기뻐야 했다. 하지만 가슴속에 차오르는 것은 그런 감정이 아니었다. 대신 깊고 서늘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법원 앞에서는 주가 조작 피해자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거리에 나앉게 된 노인, 결혼 자금을 날린 젊은 부부. 그들의 눈물은 유채린의 몰락만으로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상처의 증거였다. 그 모습을 보며 지연은 깨달았다. 자신의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유채린과 오민서라는 괴물을 제거했지만 그들이 남긴 폐허는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무너진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법의 이름으로 칼을 휘두른 자에게 남겨진 마지막 책임이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경준 조사관이었다. 팀장님 뉴스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죠. 피해자 구제 절차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채린 일당의 은닉 재산 추징에서 최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관련 부서와 협의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하늘이 마치 10년 전 그 지긋지긋했던 고등학교 교정의 하늘과 닮아 있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났다. 이제 그녀는 오만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심판자를 넘어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도망치거나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다. 유채린의 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깊은 흉터로 남았다. 강지연의 싸움은 법정에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본시장 조사국 내의 피해자 구제 및 범죄 수익 환수 특별 전담팀을 신설하고 스스로 팀장을 맡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유채린 일당이 빼돌린 천문학적인 규모의 범죄 수익을 마지막 한 푼까지 추적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 그 길은 가시밭길이었다. 유채린 측은 이미 재산을 해외 조세 회피처 곳곳에 교묘하게 숨겨둔 상태였고 복잡한 법망을 뚫고 그 돈을 되찾아오는 과정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싸움의 연속이었다. 수많은 밤을 서류와 씨름하며 보냈고 여러 국가의 사법기관과 공조하며 끈질기게 돈의 꼬리를 쫓았다. 그 과정에서 지연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다. 평생 모은 퇴직금을 날리고 지하 단칸방으로 밀려난 노부부, 딸의 수술비를 마련하려다 사채에까지 손을 댄 가장, 주가 조작에 허황된 꿈에 빠져 가정이 파탄난 사람들. 그들의 무너진 삶과 절망 어린 눈빛 앞에서 지연은 법의 이름으로 내린 심판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유채린을 감옥에 보낸 통쾌함은 그들의 고통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다. 당신들이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거요. 한 피해자의 원망 섞인 절규가 지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희의 책임입니다.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더욱 집요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개인의 복수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 망가진 삶을 끌어안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사람들에 대한 부채감, 그리고 이 땅에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그녀를 움직이는 새로운 동력이 되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끈질긴 추적 끝에 특별팀은 마침내 유채린 일당의 은닉 재산 대부분을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 전액을 돌려주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절망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돈이었다. 그 사이 세상은 또 변해 있었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세를 떨치던 유성건설은 CR 캐피탈 게이트의 여파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결국 부도를 맞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부와 권력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어느 늦은 가을날 지연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오민서였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편지의 내용은 담담했다. 지연아, 잘 지내니? 이곳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채린이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있어. 아마 평생 그렇게 살겠지. 나는 곧 가석방 심사를 받아. 나가면 아주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해. 피해자들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다는 걸 잊지 않고 살게. 너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평생 그 지옥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야. 부디 너는 행복해지길 바라. 지연은 편지를 조용히 접어 서랍에 넣었다.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한 인간의 뒤늦은 참회 앞에서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주말 지연은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낡은 동네를 찾았다. 재개발의 바람이 비껴간 그곳은 여전히 가난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10년 전 여의도의 마천루를 바라보며 복수를 맹세했던 그 버스 정류장에 섰다. 그리고 품속에서 낡고해진 운동화 한 짝을 꺼냈다. 10년간 복수의 증표처럼 간직해왔던 과거의 족쇄였다. 그녀는 근처 공원의 쓰레기통으로 다가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운동화를 그 안으로 던져 넣었다. 텅 하는 소리와 함께 과거의 자신과 작별을 고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겠다는 스스로를 향한 다짐이었다. 다시 금감원으로 돌아온 월요일. 지연은 새로운 사건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다. 불법 공매도로 개미 투자자들을 울리는 외국계 헤지펀드에 대한 조사였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더 이상 차가운 복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겠다는 따뜻하고 단단한 의지였다. 팀장님, 이번 상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월가의 상어들이라고 불리는 놈들입니다. 최경준 조사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지연은 창밖으로 펼쳐진 여의도의 풍경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상어라 괜찮습니다. 이 바다의 진짜 포식자는 따로 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하지만 그 자신감의 근원은 과거의 오만함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을 마주하며 얻게 된 진정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힘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여의도의 포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법이라는 칼로 시장의 독초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여의도의 파수꾼이었다.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 여의도는 여전히 차갑고 욕망이 들끓는 곳이지만 강지현이라는 새로운 심장이 뛰고 있는 한 그곳은 더 이상 약자들이 절망하는 폐허가 되지는 않을 것이었다. 차가운 도시의 불빛 아래 그녀의 싸움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외롭고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그녀가 지켜야 할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그리고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 함께하고 있었다. 여의도의 밤은 깊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